이재명 대표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다 안달난 겁니까? 저는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임채원 뭐 이런 사람은 그 경합을 하고 있었는데 정태호 의원하고 네. 뭐 바로 단속 공천 해버리지 않습니까? 여성이고 청년 신인 가산점까지 있는데.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재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우리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재심 결과가 나왔을 수 있는데 이계호 의원이 예, 예, 출마했던 뭐 이름도 깁니다. 전남, 예. 영광, 한평, 장성 뭐 하여튼 그렇게 아무튼 네 개 군 지역에 본인 공천. 본인 공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사선인데 이제 3번을 단수 공천하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내보면 전 한평군수 이석형과 박노원 후보가 경합 중인데도 아예 빼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재심 청구하고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그 경우 보시라고 이건 뭐 어떤 정상적인 공천이에요. 아 시스템을 하면 정태호가 바로 받아버립니까? 시스템 공천하면 그러면은 전남 장성에서는 아 이계호 의원이 바로 받아버리네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지역구가 있다는 왜냐하면 말씀이시죠? 시스템을 우리가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시스템 공천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복하기가 쉽다. 그래서 사천과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구분하는 사천은 사심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특정 정치 세력의 세석, 내석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눠 먹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걷고 가지고 시스템 공천을 만들었는데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당연히 그 시스템 공천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는 당대표가 져야죠. 예, 그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인데 예,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다 잘못이다. 자 이재명 잘못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당대표를 자격이 없다. 출마하지 마라. 공천에 손 떼라. 네,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은 1의 잘못을 보고 100의 잘못이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1000의 책임을 지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또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당대표가 출마 안 하면 민주당 총선에 이깁니까? 그럼 이재명을 대신해서 누가 비대위를 만들거나 선대위원장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기겠습니까? 아니 첫 번째 국민은 마지막 판단하는 것이고 민주당 당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민주당 당원이 지금 210만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원들이 당대표 없이 총선 치르겠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든 말든 이번 총선 책임지고 가야 되죠. 예, 그래놓고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지고 당대표 못하는 거고 대선 후보도 안 되고 그냥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1의 잘못을 보고 대표가 책임지고 출마도 하지 말고 그래서 떠나버리면 자 그래서 제3자가 맡았어요. 총선 승리할지 안 할지 모르고 실제로 하면 폭망하겠지. 그래서 당이 엉망진창 됐어요. 이재명 다시 나타납니다. 봐라 내가 누구 시킨 대로 다 하니까 엉망됐는데 내가 다시 당대표 할게. 이게 책임 정치예요. 무책임 정치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재명한테 책임을 돌려 마치 이길 것 같은 정말로 계산에 능한 사람들의 이 주장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의 때리기 위해서는 공천 과정의 불협화음에 종합적인 책임은 있지만 그것을 이재명이기 때문에 안 되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네. 하나 뺀 게 있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공관위는 뭐 했어요? 공천 과정에서 불만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시스템 공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불만 생긴 사람 누가 설득해야 돼요? 공관위원장이 나서서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영식 주기로 기대하고 있는데 안 됐어. 정말 미안하다. 밥 한 그릇 먹자. 국회 잠깐 들어오시라. 잘하려고 했는데 점수 이렇게 나와서 이거 외부에 공개는 하지 마세요. 정말 미안하게 됐다. 좀 양해해 주면 안 되냐. 아니 그거 보니까 점수 엉망진창으로 이 완전히 사기로 매겼네. 억울하다. 그래도 미안하다. 이 점수를 매긴 것은 내가 일부러 사기를 한 게 아니라 당신은 사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좀 양해해 주면 안 되겠나. 예, 예. 그리고 정권 잡고 같이 손잡고 가자. 이 설득 이재명 해야 돼요. 이재명이 어디 가서 전화 한 통 했는데 함은경이 아니고 예. 누굽니까? 그 문학진 의원한테 아, 문학진 의원이요. 예. 전화했다고 난리 나가고 이재명 사천 공천 개입하고 있다고 그 욕을 했던 언론이 지금은 이재명이 책임 안 진다고 또 욕을 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라고. 사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단면만 보면 그 순간에 그 단면이 진실일 수 있죠. 근데 그 단면을 보고 난 뒤에 그 이면이 무엇인지 이면과 단면 사이에 있는 그 속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역할이 큰 사람일수록 그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면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공천 문제가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문제가 100 중에 3, 4 정도는 되지만 네. 8, 9는 괜찮다. 네.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천 끝나고 나서 제 예.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정치평론 못하는 거고 이재명은 망하는 거고 뭐 민주당도 끝장난 거죠. 그 계산 없이 이재명 대표가 야 대충 해. 야 내 이 사람 전화해서 그냥 줘.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데 이재명은 이번에 총선에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율사 출신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했고 광역자치단체장을 했던 사람이 당대표까지 하고 대선 후보까지 했던 사람이 이 정도 계산 못하고 야야 사천해 좋은 사람 줘. 야 저 친구 괜찮아. 저 친구 빼.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엉망진창이 아니고 완전히 국정이 농단 수준이 아니고 국가가 폭망하는 수준을 보면서 이재명 야 사천해 내 한 사람 줘. 할 수 있냐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잘못한 게 있죠.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냐고요. 본인이 죽는데 본인이 죽는 길을 선택한다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 진단은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정치인으로서의 이재명 또 당 대표로서의 이재명은 남은 총선 기간 동안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수많은 전략가들이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총선을 규정하는 단어가 뭡니까? 정권 심판? 그게 제일 클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민생 회복? 민생 회복은 그 다음에 경제 파탄, 네. 그 다음에 민생 회복은 살림살이 엉망진창이고 비전 늘어나고 뭐 고금리에 고환율에 고유가에 막 죽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살림살이 문제죠. 그거 하나하나 따져서 해야 되죠.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정권 심판보다 더 큰 우선순위가 있어요. 다음에 우리 정권 잡으면 나라 제대로 살리겠습니다. 3년 뒤에 그러면 정권 잡아가지고 나라 살리면 뭐합니까? 지금 나라가 망할 판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핵심적인 평가 지수가 뭐냐? 못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못 살겠다는 놈한테는 뭐부터 해야 돼요?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살게 해주는 수단이 뭡니까? 권력 없고 권한 없고 그런 정당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닙니다. 끝장냅시다. 네. 이거 아니니까 심판합시다. 그러려면 우리 다수당 돼야 되는데 밀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아예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바로 심판해버리겠습니다. 정권 심판 제일 우선순위일 거고요. 예. 두 번에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괜찮아지고 호황이고 좋아진다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절망의 벽에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유시민 작가 나와서 MBC 100분 토론에 너무너무 이야기를 잘하고 모든 수치가 엉망진창이고 과거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 이거 소상하게 밝히면서 경제를 망쳤다. 이거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민생 문제는 국민 각자가 겪고 있는 고통의 내용들이 다르잖아요. 이 복잡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민생은 아우르고 달래고 손잡고 예산에 반영해서 핀셋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정책적 이슈로 가져가야 되죠. 그 이제 모릅니까? 선택하면 될 물이지. 아 이거 모릅니까? 이걸 모르냐고요. 알고 있으면 이것을 정교하게 전략가들이 짜고 만들고 어떻게 메시지를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고 표를 얻을 것이냐. 이제 거기에 나서야 되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